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개발 사례,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주변에 도로, 국어 등이 없어진 곳입니다. 2009년 취득한 내 토지 주변에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길 및 농로로 이용해온 통로를 본인 토지라면서 막아서 통행을 할 수 없고 국어를 복개하여 물 흐름을 바꿨습니다. 군청에 문의하였는데 사유지 분쟁은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허가청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허가할 때에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각종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 이장이나 반장이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으면 개발업자가 주변 토지주의 기득권을 침해하여도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이란 현황도로의 통행권, 또 국어 이용을 방해하는 것들, 이게 기득권 침해죠. 이런 걸 지자체도 방관할 수밖에 없죠. 이때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허가청은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을 부여했어야 합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할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원주택단지 내에 이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마을길 및 농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원주택단지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청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를 분할하고 형질 변경하면서 주민들이 사용해온 기존 현황도로와 국어 등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허가 조건에 부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 44조에서 4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소유자가 동의하면 단지 내부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 통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시행자에게 대체 도로를 개설할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2-17845 판결에 형질 변경의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현황도로 마을길이 농로가 있는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허가청은 사업 시행자가 국유도로를 점용할 때 주변 민원이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 사업부지 주변에는 국유도로와 사유지가 섞여서 수십 년 동안 마을길 및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청은 이런 국유도로를 시행자가 점용할 때에 주변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기득권, 즉 통행권은 보호했어야 합니다.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의 토지는 지목이 전이지만 그 오른쪽에, 접한 오른쪽에 국유도로가 있고 또 그 국유도로와 다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한 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시행자가 개설한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까지 사용락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는 공물이므로 확장 포장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게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위로 그 길을 따라서 2차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지금 노란 색깔의 내 토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 토지는 오른쪽에 국유도로에 접해 있고 왼쪽은 국유인 국어에 접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실상 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대체도로를 만들려고 할 책임이 지자체 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국어를 점용할 때, 아까는 국유도를 점용할 때고요. 국어를 점용할 때에도 주변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의 국어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므로 허가청은 주변 농지를 경작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주변 농지 소유자가 개발업자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면 허가청은 그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청은 자연국어의 이용은 민법과 농어촌 정비법 등의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하고, 만약 개발업자가 허가 없이 국어를 복귀하는 등으로 수로를 변경하였다면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해야 하고, 개발업자가 이 국어의 점용을 신청했을 때 주변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허가했어야 하고 허가하지 않았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허가청은 사유지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땅은 나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개발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에 경계 측량을 해보니 실제와 지적이 차이가 있다면 허가청은 이로 인한 지적 경계의 오차로 인한 차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데, 소유권 경계 분쟁은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슬그머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비도시적의 토지는, 뭐 도시적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적과 실제 경계의 차이가 전 국토의 15%나 된다고 2013년에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웃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지적을 관리하고 있는 군청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사사안이라는 핑계로 방관하는 것은, 이건 직무 태만을 넘어 직무 유기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허가청은 건축법 도로 등에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업자가 개설한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거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그 통로는 건축법 47조의 건축선에 해당될 수 있어 이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공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도가 아닌 공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길 및 농로로 사용해온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돼서 그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거나 훼손할 수 없어. 이런 행위는 권리 남용이 되고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2020-229-239 판례로 유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청은 주민들의 이용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비도시 미연지역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허가할 때 허가권자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서 개발업자 등이 본인의 토지를 경계 측량하면서 내 땅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호소할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군수는 허가 관련 법령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존 마을길과 농로가 본인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으로 없어지고 있는데도 허가청은 그 마을길 및 농로의 경계 분쟁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핑계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그 사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을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권익,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진되고 그 공공시설이 당해 토지의 편익에도 이바지할 것이므로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필요가 있고 그 기부 체납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한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 변경의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 제23조 3항이나 형평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마을길 및 농로가 있다면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차원에서 대체도로를 만들려고 할 권리가 지자체 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